오늘부로 평택 공장에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라인을 로봇으로 대체하십시오. 단 한마디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명줄인 반도체를 인질로 잡고 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내놓으라며 4만 명의 노조원들, 그들이 삼성이 무릎 꿇는 건 시간 문제다며 쾌재를 부르던 바로 그 순간 이재용 회장은 타협이 아닌 완전한 배제라는 서슬퍼런 칼날을 뽑아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의 찰나,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조 지도부가 태국 파타야의 고급 리조트에서 시원한 칵테일을 마시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때 비행기로 5시간 거리인 베트남 타이 응우엔 정글 속에서는 거대한 무인 공장이 마치 깨어나는 거인처럼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 한 명 없이도 반도체를 찍어내는 경이로운 광경에 전 세계 외신들은 경악했고 삼성의 주가는 비명과도 같은 환호 속에 시가총액 8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려던 자들의 비참한 최후와 오직 기술 하나로 국격을 지켜낸 삼성의 소름 돋는 무인화 전쟁. 지금 그 전율 돋는 현장이 열립니다. 삼성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준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정문 앞. 제가 20년 기자 생활을 하며 수천 번도 더 넘게 드나들었던 이 거대한 문이 오늘처럼 낯설고 공포스럽게 느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4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역사를 써내려온 저 거대한 공장 안에서 방진복을 입고 초정밀 공정을 다루던 손들이 이제는 공구 대신 붉은 머리띠를 동여매고 아스팔트 위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겁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울려 퍼지는 확성기 소리가 평택 들판의 새벽 공기를 찢어발깁니다. 성과급 15% 쟁취하자. 18조 원을 내놓아라. 단상 위에 오른 노조 지도부의 외침에 4만 명의 함성이 뒤섞이며 땅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게 발끝으로 전해집니다. 기자 생활 20년에 웬만한 파업 현장은 다 다녀봤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제의 명줄을 쥐고 흔드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비상사태인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취재첩을 꺼내 적어내려갑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금액 45조 원. 그 중에서도 당장 현금으로 내놓으라는 성과금만 18조 원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6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연봉의 5배를 보너스로 달라는 이 비현실적인 숫자가 지금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클린룸 건물들은 불이 켜져 있지만 그 안은 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자동률 41%. 평소라면 95% 이하로만 떨어져도 전 직원이 비상대기에 들어가던 그 금쪽 같은 라인들이 지금 절반 넘게 멈춰 서 있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관리자 한 명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그의 눈은 이미 핏발이 서 있습니다. 한 기자님, 저 안을 좀 보세요. 수조 원짜리 노광 잘비들이 지금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1분 1초가 생명인데 저 장비들이 한번 멈추면 다시 예열하고 수율 잡는 데만 며칠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이건 회사를 죽이자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삼성 DS 부문의 매출 30%를 책임지는 엔비디아의 물량이 발이 묶였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만약 이번 주 안에 공급이 안 되면 수천억 원의 위약금은 물론이고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판국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외신 기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평소라면 삼성의 신제품 발표에 찬사를 보내던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의 기자들이 지금은 삼성의 몰락이라는 헤드라인을 미리 뽑아놓고 이 아수라장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한 일본 기자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묻더군요. 한국의 자랑이라던 삼성이 고작 노조의 성과금 요구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까? TSMC는 지금 웃고 있겠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의 현실이 그러니까요. 노조 위원장이 단상 위에서 주먹을 흔들며 외칩니다. 삼성이 우리 없이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냐? 우리가 손을 놓으면 저 기계들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 외침에 4만 명의 조합원이 일제에 일어서서 환호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으니 머릿속이 어지러워집니다. 저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반도체 전쟁이 얼마나 처절한지, 저들이 멈춰 세운 저 라인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공장 입구를 바라봅니다. 평소라면 통근버스로 가득 찼을 정문 앞에는 붉은 천막과 불법 주차된 차량만이 가득합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출근하려는 소수의 직원이 노조원들에게 가로막혀 욕설을 듣고 있습니다. 메신저 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우리 동료냐? 라는 고함이 터져나옵니다. 라임을 지키려는 사람과 라인을 부수려는 사람. 20년 전 삼성이 처음 반도체 신호를 쓸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분열의 현장입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본사 데스크에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기자, 지금 뉴욕 증시 상황 확인했어? 삼성전자 주가가 7% 넘게 폭락 중이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고. 이재용 회장은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뭐라도 발표 나온 거 없어?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합니다. 아직입니다. 회장실 쪽은 철저하게 침묵 중입니다. 하지만 곧 결단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전화를 끊고 전광판을 봅니다. 삼성전자의 로고가 선명한 그 전광판 아래로 실시간 주가 지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파란색 하락 화살표가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의 25%를 차지하는 삼성이 흔들리니 코스피 지수 자체가 비명을 지르며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의 위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성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문득 어제 만났던 한 협력사 사장님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한 기자님, 삼성 라인이 멈추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 직원 수천 명은 당장 다음 달 월급을 못 줍니다. 저들은 6억 원을 더 달라고 아우성이지만 우리는 200만 원을 못 받아서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어요. 이게 정말 공정한 겁니까? 그 사장님의 젖은 눈동자가 지금 저 붉은 머리띠의 물결과 겹쳐 보입니다. 현장의 긴장감은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도조는 오늘 오후부터 공장 전원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평택 공장은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의 순간, 저는 직감합니다. 이제 곧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 거대한 침묵을 깨고 삼성이 어떤 칼을 빼들지,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염이 내리쬐는 평택 공장 정문 앞의 열기는 이제 단순히 날씨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분노와 초조함, 그리고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장애들이 만들어내는 지독한 열기인 겁니다. 저는 취재차 뒷좌석에 앉아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외신들의 속보를 확인합니다.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의 침묵은 곧 항복을 의미하는가? 로이터 통신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스마트폰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엔비디아 측에서 보낸 최후 통첩이 업계에 파다하게 파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4시간 내에 평택 라인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삼성과의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물량을 대만 TSMC로 전량 이관하겠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DS 부문 매출에 거대한 축이 뿌리채 뽑혀 나간다는 선전포고인 것이죠. 수천억 원의 위약금은 차치하고서라도 한번 돌아선 고객사의 마음을 되돌리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반도체 업계를 20년 지켜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박한 순간에도 정문 앞 단상 위의 풍경은 기괴할 정도로 평화롭기까지 합니다. 노조 지도부는 여전히 확성기를 잡고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조금만 더 버팁시다. 엔비디아가 압박을 넣는다는 건 사측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조이면
18조 원은 우리 통장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정오 무렵 제 메일함으로 익명의 제보 사진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파란 바다와 야자수가 보이는 태국 파타야의 고급 리조트. 거기서 선글라스를 끼고 시원한 칵테일 잔을 든 채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단상 위에서 결사투쟁을 외치던 노조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영혼 충전 중. 우리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가 자신의 비공개 SNS에 올렸다는 그 문구와 사진은 순식간에 평택 공장 앞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뙤볕을 견디며 일당 30만 원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앉아있던 4만 명의 조합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타 죽어가는데 지도부는 태국 리조트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다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20년 기자 생활을 하며 인간의 욕망과 배신을 숱하게 봐왔지만 대한민국 반도체의 명운이 걸린 이 시점에 이런 파렴치한 행각을 벌인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취재를 확대했습니다. 알고 보니 위원장 최승호 역시 이틀째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가족조차 행방을 모른다던 그는 이미 조용히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4만 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회사의 목줄을 죄어 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뜯어내려던 자들이 정작 현장이 불타오를 때 자신들은 시원한 휴양지로 도망을 쳤던 겁니다. 이게 노동운동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를 인질로 잡은 거대 사기극입니까? 현장의 배신감은 곧바로 절망으로 바뀌어 번져나갑니다. 오후 우시경. 어제 만났던 협력사 박 사장님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지사님,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 30명, 오늘부로 권고사직 통고했습니다. 삼성이 물량을 안 주니 더 버틸 재간이 없어요. 저 노조놈들은 6억 원을 더 못 받아 안달이지만 우리 애들은 당장 오늘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사갈 돈이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는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제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비참한 눈물이 평택 공장의 바닥을 적시고 있을 때 삼성 본관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홍보팀은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제 삼성을 포기하려는 듯했습니다. 주가는 연일 신저가를 경신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말 그대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자 특유의 감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삼성이 정말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조직인가? 이재용 회장이 고작 저런 노조의 협박에 손을 놓고 있을 사람인가? 저는 평택라인에서 5년 전 비밀리에 빠져나갔던 핵심 엔비니어들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지점이 바로 베트남의 타이 응우엔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제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시각 노조는 마지막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18조 원 지급에 합의하지 않으면 평택 1, 2, 3 공장의 전력을 완전히 차단하겠다. 반도체 라인의 전력을 끊는다는 건 수조 원의 장비를 폐기 처분하겠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을 아예 멈춰 세우겠다는 악마 같은 협박이었죠. 해는 뉘엿뉘엿 지고 평택 공장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노조원들은 단상 주위로 모여들어 전력 차단 스위치를 누를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그 1분 1초.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본사의 속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정을 딱 10분 남겨둔 시점. 이재용 회장의 이름으로 된 짧은 성명서 하나가 내부망에 올라왔습니다. 삼성은 기술로 증명합니다. 인위적인 방해로 멈출 수 있는 것은 삼성의 심장이 아니라 오직 낡은 과거일 뿐입니다. 그 난해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조원들은 코웃음을 치며
스위치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노트북 화면에 띄어져 있던 베트남 현지 소식통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대한 공장. 사람 대신 수천 대의 로봇팔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반도체를 찍어내는 그 경이로운 광경. 그것은 평택이 멈춰있던 지난 18일 동안 삼성이 준비한, 아니 지난 5년 동안 노조 몰래 치밀하게 설계해온 무인화의 기적이었습니다. 한 기자님, 지금 베트남에서 생산이 시작됐답니다. 수율이 100%예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고요. 제 후배 기자의 비명 섞인 전화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전광판을 봤습니다. 평택 공장의 전력이 차단되기도 전에 이미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은 베트남으로, 그리고 삼성의 새로운 미래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삼성을 굴복시켰다고 믿었던 노조 지도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지키려 했던 그 자리가, 자신들이 멈추려 했던 그 기술이 사실은 이미 기계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반도체 전쟁의 진정한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택 공장의 전력 차단 스위치를 움켜쥐고 승리를 확신하던 노조 지도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전광판을 통해 송출되는 베트남 타이응우엔 제2공장의 실시간 영상은 그 자리에 모인 4만 명의 순통을 단번에 틀어막는 거대한 해머와도 같았습니다.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그 광활한 클린룸 안에서 수천 대의 로봇팔이 마치 정교한 춤을 추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반도체 웨이퍼를 실어 나르는 모습. 그것은 인류가 꿈꿔온 미래의 공장이자 노조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선 삼성의 침묵의 복수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노트북 화면과 정문 앞 반상을 번갈아 봅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멈추면 삼성도 끝이다 라고 외치던 위원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지금 전 세계 외신들은 평택의 파업 소식이 아니라 삼성의 인간 제로 무인화 공장 가동 소식을 긴급 속보로 타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현실입니까? 제 옆에 있던 영국 로이터 통신 기자가 경악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반도체처럼 정밀한 공정을 로봇이 100% 수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믿었는데 삼성이 그걸 해냈군요. 그때였습니다. 베트남 현지 가동식장에 나타난 이재용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차분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입을 뗍니다. 삼성은 어떤 외부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 기술을 인질로 잡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자의 질문. 평택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 회장은 카메라를 똑바로 음시하며 단 한마디를 던집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평택 공장 앞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듭니다. 18조 원을 내놓으라며 사측의 목을 죄던 노조의 협박이 회장의 그 짧은 한마디에 고작 낡은 종이 조각처럼 굳어져 버린 겁니다. 18일을 멈추든 180일을 멈추든 삼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선언. 베트남의 무인 공장이 평택의 생산량을 단숨에 메우고 오히려 더 높은 수율과 더 낮은 불량률로 전 세계 고객사들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20년 동안 삼성을 취재하며 수많은 위기를 봤지만 이토록 압도적인 기술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장면은 처음입니다. 알고 보니 이 프로젝트는 5년 전부터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노조가 파업의 전조를 보일 때마다 삼성은 묵묵히 베트남의 정글 속에 미래를 심어왔던 겁니다. 91%의 자동화율, 0.003%라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불량률. 사람이 졸고 피곤해하고 화를 내며 실수를 저지를 때 삼성의 로봇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완벽한 반도체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님, 이것 좀 보세요. 후배 기자가 보여준 모니터에는 뉴욕 증시의 실시간 상황이 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폭락하던 그래프가 단 몇 분 만에 반등하더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가총액 800조 원 고지를 돌파해버립니다.
삼성이 노조 리스크를 완벽하게 제거했다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분석이 쏟아지자 전 세계의 자금이 다시 대한민국 삼성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저력이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K기술의 승리인 것이죠. 반면 평택 정문 앞의 붉은 물결은 급격히 일렁이며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기계한테 밀린 거야? 이제 우리 자리는 없는 건가? 아스팔트 위에 앉아있던 조합원들의 눈에 공포가 서립니다. 지도부가 약속했던 6억 원의 성과급은커녕 당장 매일 아침 출근할 자리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직감이 그들을 덮친 겁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동안 노조의 등살에 숨죽여왔던 협력사 직원들과 파업에 불참했던 숭늉공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태국에서 칵테일 마실 때 우리는 공장을 지켰다.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라.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됩니다. 노조 사무실 안에서 박스를 싸 들고 도망치듯 빠져나오는 간부들의 모습이 제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태국 리조트에서 즐겼던 그 화려한 휴가가 실은 조합원들의 피 같은 회비로 충당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까지 터져 나오자 현장은 분노한 조합원들의 성토장으로 변합니다. 누구를 위한 파업이었나? 우리 가정을 파괴한 건 회사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4만 명의 함성은 이제 지도부를 향한 비수가 되어 돌아갑니다. 저는 이 장관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삼성이 지켜낸 것은 단순한 이윤이 아닙니다. 엄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어깨를 펴고 설 수 있게 해주는 그 독보적인 기술 패권을 지켜낸 겁니다. 외신 기자들이 한국은 역시 무섭다며 혀를 내두르는 그 현장에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하고 무서운 괴물이 되어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베트남 관제실의 메인 모니터를 가리키며 활짝 웃는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그 미소 뒤에는 5년 동안 숨죽이며 밤을 새웠던 이름 없는 엔지니어들의 헌신이 녹아있을 겁니다. 그들이 일궈낸 800조 원의 신화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평택의 붉은 깃발이 하나둘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자리에 다시 삼성의 푸른 깃발이 높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며 저는 취재첩의 마지막 문장을 적십니다. 기술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평택 공장의 정문을 집어삼킬 듯 넘실대던 붉은 파도가 하룻밤 사이에 씻은 듯이 사라진 현장. 그 한복판에 제가 서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 문을 드나들며 대한민국 경제의 영광과 오욕을 기록해왔지만 오늘처럼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면서도 뜨겁게 달아오르는 아침은 처음입니다. 4만 명의 함성이 가득했던 아스팔트 위에는 이제 부서진 확성기 잔해와 찢겨나간 머리띠 몇 개만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어제까지 노조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호령하던 그 거대한 단상이 철거되는 모습입니다. 쇠파이프가 부딪히는 쇠소리가 평택 들판에 차갑게 울려 퍼지더군요. 그런데 그 단상이 사라진 자리에 회사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작은 화단입니다. 증오와 협박이 가득했던 그 자리에 연약하지만 질긴 생명력을 가진 꽃들을 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독설은 거두고 다시 생명의 라인을 돌리자는 삼성의 무언의 선언처럼 느껴져 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 시간 인천공항 입국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칵테일 잔을 기울이며 영혼 충전을 운운하던 노조 부위원장과 행방이 묘연했던 최승호 위원장이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귀국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을 기다린 건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차가운 플래시 세례와 분노한 조합원들의 야유였습니다. 당신들이 휴양지에서 보낸 그 사흘이 우리 4만 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는 한 조합원의 절규가 입국장을 뒤흔듭니다. 위원장의 손에는 회사가 보낸 18조 원 손해배상 청구서와 자산 가압류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18조 원.
본인이 회사를 무너뜨리겠다며 당당하게 내세웠던 그 숫자가 이제는 본인의 아파트, 통장, 심지어 노후 자금까지 깡그리 묶어버리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단상 위에서 주먹을 흔들 때는 몰랐겠죠. 대한민국 반도체라는 국가의 명운을 건드린 대가가 이토록 처절하고 무거울 줄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땀 흘려 일하는 가치를 비웃고 기술을 인질로 잡으려 했던 자들이 맞이한 비참한 인과응보의 현장입니다. 공장 내부로 발걸음을 옮기니 공기가 어제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클린룸 입구에서 만난 25년차 숙련공 박성태 파트장은 방진복 지퍼를 올리며 저에게 엷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의 눈에는 18일간의 피로가 짙게 깔려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요. 한 기자님, 이제야 제 집으로 돌아온 기분입니다. 저 로봇들이 우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뛸 준비를 마쳤더군요. 그의 말대로 라인 한쪽에는 베트남에서 공수된 최첨단 자동화 장비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진정한 내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파업의 유혹과 노조의 협박 속에서도 묵묵히 라인을 지키며 밤을 새운 7,000명의 직원. 그들에게는 월급의 200%에 달하는 특별 격려금이 즉시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보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 도입된 자동화 라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핵심 보직에 이들이 우선 배치된 겁니다.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로봇과 AI를 지휘하는 테크마스터로의 승격. 회사는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이들에게 삼성의 미래를 통째로 맡긴 셈입니다. 반면 18일간 단상 아래 앉아 구호만 외쳤던 이들에게 돌아온 건 차가운 인사기록뿐입니다. 무단 결근으로 인한 임금 삭감은 물론 향후 1년간 모든 인사고과에서 최하 등급을 받게 된다는 공지가 게시판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18일간의 일당 30만 원에 눈이 멀어 25년 쌓아온 신뢰를 저버린 대가는 뼈아픕니다. 핵심 공정에서 밀려나고 승진 기회마저 박탈당한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정직한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오후 늦게 협력사 사무동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며칠 전 제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박종철 사장님을 다시 만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장님 손에는 샤표가 아니라 두툼한 계약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기자님, 우리 직원 30명이 이제 80명이 됩니다. 삼성이 베트남 공장 물량까지 우리한테 맡겼어요. 25년 동안 부품뗀 보람이 이제야 납니다. 그는 아이처럼 엉엉 울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삼성은 평택 라인이 멈춘 동안 도산 위기에 처했던 협력사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술력을 믿고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시킨 겁니다. 대기업의 단호한 결단이 어떻게 수천 명의 중소기업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 지켜내는지 저는 그 눈물겨운 상생의 현장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는 이제 800조 원을 넘어 1000조 원이라는 꿈의 숫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노조 리스크를 완벽하게 털어내고 무인화라는 초격차 무기를 장착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 큰손들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돈보따리를 쌓아 들고 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도 삼성의 위기관리 능력과 기술적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추가 계약 소식을 타전해왔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는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 된 겁니다. 취재를 마치고 평택 캠퍼스를 나서는 길. 저는 새로 조성된 화단의 꽃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가냘픈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온 진짜 영웅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단상 위에서 외치는 자들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사라지지만 라인에서 땀 흘리는 자들의 기술은 영원히 남아 이 나라를 지킵니다. 삼성이 지켜낸 것은 단순히 800조 원의 시가총액이 아니라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다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고귀한 정의였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두 번째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뜨거운 반격의 드라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마지막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우리 어르신들의 거친 손마디가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정확하는 삼성의 이 놀라운 기술과 800조 원의 신화는 사실 7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묵묵히 비바람을 견뎌오신 여러분의 눈물과 땀방울이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가난을 모르게 하겠다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현장을 지키셨던 어르신들의 그 숭고한 정신이 오늘날 삼성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키워낸 진짜 뿌리입니다. 때로는 철없는 자들이 그 뿌리를 흔들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인질로 잡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을 치며 개탄하셨습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읽어놓으신 그 단단한 토대 위에서 삼성은 기술이라는 칼을 갈아 무질서와 탐욕을 베어내고 다시 한번 세계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삼성이 이번에 보여준 결단은 단순한 경영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의 기틀을 잡아오신 어르신들의 책임감과 인내에 대한 화답이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땅의 정의를 지켜낸 일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켜오신 그 가치가 틀리지 않았음을 오늘 삼성이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삼성이 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평생에 걸친 노고에 작은 위로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뜨거운 진실이 더 많은 사람의 가슴에 닿아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발걸음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댓글로 남겨주시는 여러분의 지혜와 인생의 경륜이 담긴 말씀들은 저희가 더 좋은 대본을 만드는 가장 귀한 자양분이 됩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오늘날의 풍요를 선물해 주신 당신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곧 위대한 역사이며 저희는 그 헌신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록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밤낮으로 기온차가 큽니다. 부디 옥체 만강하시고 가슴속에 늘 대한민국 반도체처럼 밝은 빛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